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이과 해부생리랑 청력 검사를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비인후과 과장 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죠. 네, 병원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저는 귀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이런 그 인공화호, 즉 청력을 다시 만들어 주는 그런 달팽이관 쪽으로 이제 인공화호를 이식해주는 거나 이제 만성중이염 수술, 어지럼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과의 그 해부학의 그 여러 가지 그 학습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의 구조는 잘 아시겠죠? 예, 웨이는 이렇게 이게 오리클과 웨이도 우리가 이제 귓구멍이라고 그러죠. 익스터널 오디터리 캐널이 있습니다. 즉 웨이는 이계와 웨이도를 합친 용어고요. 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고막, 팀파닉 멤브레인, 이어드럼이라고 하죠. 그것과 이소골, 이소골은 이제 말라우스 인쿠스, 스타페스 세 개가 있는데 그 이소골을 합쳐서 이제 중이 공간이 되는 것이고, 네이는 그 안쪽에 와우 그리고 전정 그리고 반규관을 그 합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귀를 웨이, 중이, 네이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 이렇게 웨이, 그리고 중이, 이제 네이의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보시면 귓구멍이 있고 이제 고막이 있고 말라우스 인쿠스 스타페스가 소리를 잘 전달해줘서 그 달팽이가 이제 코클리어에서 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고막과 이속을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고막 그리고 말레우스 인쿠스 그리고 이제 스타페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네이가 외림프 안에 떠 있는 내림프액으로 차 있는 이런 복잡한 풍선 같은 구조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지럼을 관장하거나 청력을 듣는 것이 바로 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뇌의 기능은 공명을 해주죠. 그래서 고주파수를 증폭해서 우리 말소리를 잘 듣게 해주고 음원이 어디서 나는지 그거를 이제 사운드 로컬리제이션을 해주고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귀를 프로텍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의 구조는 이 앞쪽에 만져보시면 트라구스와 그 반대편에 안티트라구스 그리고 이 우리 귀 뒤쪽으로 큰 연골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콩카 부분이고요. 우리 귀를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헬릭스 그리고 안티헬릭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로뷸 이제 귓볼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르큘레 그 아터리얼 너버스 서플라이를 좀 아시면은 좋은데 이렇게 어,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와 베인이 앞쪽에 있고요. 귀 앞에 만져보면은 이제 톡톡 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귀 뒤쪽으로는 포스테리어 오리큘라 아터리와 베인이 있다. 그거 아시면 되겠어요. 너브는 오리큘러 템포럴 너브가 있고 뒤쪽으로는 레서 오시피탈, 그레이터 오리큘라 너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면 이 뒤쪽으로 가는 것이 이 헤드 쪽으로가 이제 그레이터 오시피탈이고 귀 쪽으로 오는 거가 레서 오시피탈 그리고 그레이터 오리큘라 너브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웨이도와 고막의 그 신경을 살펴보면 이제 앞쪽으로가
이제 오리큘러 템포랄 브랜치고요. 그럼 뒤쪽으로가 그레이터 오리큘러 너브와 레서 오시피탈, 그리고 위쪽으로가 페이셜 너브, 아래쪽으로가 베이구스 너브가 돼요. 그래서 귀를 건드리면은 재채기를 하시거나 이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막도 바깥쪽은 이제 5번, 7번, 10번이 그리고 안쪽은 9번이 지배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신경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웨이도는 한 3cm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측은 연골부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딱딱한 골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면봉을 넣어 보시면 이 연골과 골부가 이향되는 그런 부위를 한번 만져보실 수도 있어요. 웨이도의 연골부와 골부는 조직학적으로 특성이 다른데 연골부의 피부에는 헤어 폴리클이나 세바세어스 그랜드나 이런 세루미나 그랜드가 있어서 이런 왁스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지가 흔하고 그리고 그런데 글랜드와 관련된 오토프론클이 잘 생길 수 있죠. 골부는 피부 하부에 연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정상과 비교해보면 다른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이 웨이도를 볼 때는 형태가 S자이기 때문에 성인은 이개를 후상 외방으로 당겨야 고막을 볼 수 있고 아가들은 너무 또 귀가 올라가 있으면 후하 외방으로 당겨야 또 고막을 관찰할 수 있는데 주로 아무튼 이제 뒤쪽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당겨야 고막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경을 넣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S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을 넣은 다음에 이게 좌측 고막이니까 이렇게 틀어야 이제 고막이 보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귀를 뒤쪽으로 당기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고막의 구조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말레우스가 고막이 붙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 거기 말레우스가 보이고 말레우스 가운데가 이제 음보라고 하는 구조고요. 이게 앞에 이제 빛이 반사되는데 고막이 앞쪽 아래쪽으로 오리엔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아랫부분에 광추,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제 고막이 땅땅하게 북처럼 되어 있는 곳이 고막 긴장부 파스텐자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위쪽이나 다른 부분들을 파스 플라시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막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콘 오브 라이트, 팀파닉 멤브레인과 말레우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음보가 있죠. 예, 코다 팀파니도 보이고 여기 뒤에 보면은 꼭 인쿠스 스타페스가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더 잘 보일 수 있고 이관으로 향하는 섀도우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사진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막의 미세 구조는 뭐 당연하죠. 뭐 바깥쪽에 에피델리움으로 에피더말 레이어로 되어 있고 안쪽이 뮤코잘 레이어로 되어 있고 라미나 프로플레아에 레디얼 서큘러 파이버가 있다 라는 그런 구조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깥쪽이 이제 연골부기 때문에 털도 있고 이게 보시면은 귀지도 붙어 있죠. 여기 말레우스가 있고 이거는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추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이제 연골부와 골부의 그 경계가 보이고 안쪽은 이제 털이 없고 글랜드가 없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은 이제 털이 많죠. 트라우스가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고막을 거친 그 중이의 기능은 고막과 이소고를 이용해서 소리의 전달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즉 이런 거죠. 이 고막이 17이면 이 스타패스 쪽으로 해가지고 달팽이관으로 전해지는 게 1이기 때문에 거의 한 25dB 정도의 이 증폭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패스가 피스톤처럼 소리를 전해주면서 뭐 한 2dB 이런 식으로 고막이 얇게 돼 있기 때문에 버클링 임팩트로 또 2배 증폭 효과가 있는 등, 즉 고막과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패스가 소리를 집진해서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스타패스 풋플레이트가 달려있는 곳이 바로 오발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달팽이관과 연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팀파닉 캐버티와 이 에피팀파닉 리세스라고 그러고 위쪽으로 이렇게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패스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까 파스텐자라고 하는 게 이쪽이고 파스플라시다라고 하는 게 이 위쪽이죠. 각각의 구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레우스가 있고 인쿠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스타패스, 그리고 이걸 이제 한글로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외울 때는 취침 등으로 외우곤 했습니다. 이 미드리어 캐버티, 즉 중이의 그 컨텐츠와 그 바운더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 라테랄 면으로는 팀파닉 멤브레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패스 해가지고 이쪽이 어디겠습니까? 달팽이관이겠죠. 달팽이관이 튀어나온 이런 모양이 프로몬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팀파닉 플렉서스도 있고 신경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러브도 관찰이 되고요. 위쪽 뒤쪽으로는 이제 마스토이드랑 이어져 있고 아래쪽으로는 혈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쪽으로는 이관 으로 통해서 이제 코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테랄은 팀파닉 멤브레인, 메디알은 코클리어의 프로몬토리, 슈페리어월은 태그맨 팀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뇌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저귤라 볼브 혈관이고, 안테리어로는 이튜브, 뒤쪽으로는 마스토이드 안테룸, 즉 마스토이드와 연결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마스토이드라는 거는 이 귀 뒤에 똥똥똥 빈 뼈가 되죠. 그러니까 빈 뼈, 즉 저수지, 공기 저수지처럼 중이를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된 큰 빈 공간인데, 그것이 이제 마스토이드 캐버티라고 하죠. 이 팀파닉 캐버티의 월, 그리고 각각의 그런 공간의 구조는 꼭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자, 고막과 중이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물이 차면서 고막이 완전 부풀어 오르는 그런 유가종성, 그 부풀어 오른 게 이제 완전 고막을 팽창시켜서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그런 수포성 고막이 생길 수가 있고, 단순히 이제 물만 차면 고막에 염증은 없는데 안쪽에 물이 차니까 이렇게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보이죠. 그런 걸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완전 썩어서 녹아버리는 것이 만성중이염, 진주종,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면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왼쪽 귀가 되겠죠. 이 왼쪽 귓구멍이 있는데 이 아래쪽 뒤쪽으로 이렇게 큰 마스토이드 캐버티가 있는데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피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웨이도 벽을 유지하고 보는 건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더 자세히 봐보세요. 이렇게 이 안쪽에 안면신경과 그리고 세 개의 세미 서큘라 캐널, 즉 달팽이관이 보이고, 이 뒤쪽으로는 저귤라 벌브 시그모이드 사이누스가 보이고, 그 위쪽으로는 이게 뇌판이 되겠습니다. 이 웨이도를 뜯어보면 이렇게 고막이 보이죠. 이렇게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패스, 코다 팀파니, 즉 입맛신경, 페이셜 너브,
이 위쪽이 뒤쪽 마스토이드랑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고막이 있고 이렇게 완전히 이 웨이도를 뜯어내면 이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공간이 이제 마스토이드 캐버티고 그 안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얼굴을 움직이는 안면신경과 입맛신경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귀 안에 너무 중요한 구조들이 아주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아버리면 이렇게 세미서큘러 캐널이 다 보이고 말레우스 인코스 스타페스가 깨끗하게 보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뇌판 보세요. 여기 열리면 이제 위쪽이 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의를 보셨으니까 내인은 아까 일부 보셨지만은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 즉 와우, 코클리어, 그리고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베스티블인데 이제 세큘과 우트리클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세방고리관. 이것이 바로 이제 세미서큘러 캐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와우는 음에너지를 신경전도가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거고, 전정이라는 거는 이제 상하 전후 운동, 그리고 반규관은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큰 머리에서의 이 위치는 달팽이관이 앞쪽으로 이 피추어스 본으로 해서 거의 중심에 가까이 있고, 어지럼 기관이 약간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템포럴 본의 피추어스 파트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막은 두 바퀴 반 돌려서 이렇게 있고요. 달팽이관의 풋플레이트, 스타패스의 바닥이 붙어 있는 곳이 오발 윈도우, 공기가 나가는 곳이, 소리가 나가는 곳이 이제 라운드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서큘러 캐널은 이렇게 안테리어, 즉 슈페리어와 라테랄, 그리고 포스테리어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사는 구조가 3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딱딱한 뼈 안에 이렇게 풍선처럼 들어가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미로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치되어 있고, 이 안쪽에 풍선처럼 네이가 들어있는데, 네이 안쪽은 이제 엔도림프고 바깥쪽은 페리림프로 CSF와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막이 있고 말레우스 인코스 스타페스, 이 안쪽에 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달팽이관도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봅시다. 그럼 요 한 관 안에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주로 소리를 듣는 이 코클리어 덕트, 스칼라 메디아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 이 라운드 오브 코티라는 내유모세포, 외유모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들어서 신경으로 전해주고요. 위쪽으로는 스칼라 베스티블라이, 아래쪽으로는 스칼라 팀파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쪽에 엔도림프로 차 있고 바깥쪽은 페리림프로 차 있죠. 왜 이렇게 조성이 틀리냐? 이렇게 큰 조성 차이가 결국에는 전압 차이를 만들고 이로 인해서 귀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안쪽에 이제 외유모세포와 내유모세포가 있어서 소리를 듣거나 증폭하거나 하는 능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내유모세포와 외유모세포가 있어서, 그래서 그 두 개가 소리를 듣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파장이 짧은 것이 이쪽에 가까운 쪽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쪽의 달팽이관은 고음, 중음, 그리고 저음을 듣게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소리 한번 전달 경로를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귓구멍의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고막에 땅 부딪히면 말레우스 인쿠스 스타페스로 증폭돼가지고 오발 윈도우로 전해지는데 그 소리가 위쪽 스칼라 베스티블라이로 쭉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헬리코텔라마까지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스칼라 팀파니를 통해서 쭉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소리의 자기 주파수, 그 프리퀀시에 맞는 곳에 이 스칼라 메디아, 오르가노 부코티, 네오모세포, 외유모세포를 증폭시키고 흔들리게 해서 자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편 달팽이관이 공간상의 문제로 2바퀴 반 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칼라 베스티블라에 가서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스칼라 팀파니로 해서 라운드 윈도우로 빠져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소리의 전달 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청력으로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을 통해서 증폭된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청력이고, 진동으로 다이렉트로 코클리어를 자극하는 것이 골도청력인데, 기도청력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고 골도청력은 진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골전도 이어폰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골도청력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대개 쓰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기도청력을 이용해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세방고리관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 3차원 구조로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이 자극되면 한쪽이 억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라테랄 세미서큘러캔이 30도 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똑바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숙이는 게 우리가 좌우로 도는 감각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양쪽으로 잘 3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전정이라는 것은 세큘과 우트리클이 이렇게 평면으로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리고 내 몸이 앞으로 전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위치 감각은 이 전정, 즉 세큘과 우트리클에서 관장한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휘어질 때마다 이 스테레오실리아 이런 선모 같은 게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 움직임을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오른쪽 세방고리관에 이석증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한쪽 세방고리관이 엄청 자극받죠. 막 내가 뺑뺑뺑뺑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안진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거의 계속 막 빙빙빙빙 돌죠. 이게 한 10초, 1분 가까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지러운 원인 중에 제일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뇌이도의 신경을 보겠습니다. 아까 뇌에서 감지된 그런 모든 자극들이 신경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소리에 대한 거는 코클리어 너브로, 어지럼에 관련된 거는 베스티뷸라 너브로 해가지고 베스티블로 코클리어 너브가 돼서 뇌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네, 뇌이도 신경은 크레니얼 너브의 한 파트죠. 그래서 이 뇌이도에는 7번, 8번 너브, 즉 페이셜 너브와 이런 베스티뷸라 코클리어 너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폰스에서 연결된 부분에서 처음에는 페이셜 너브와 베스티블로 코클리어 너브가 하나로 있다가 코클리어 너브, 슈페리어, 인페리어, 베스티뷸라 너브로 이게 세 가닥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자르는 단면마다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식도를 많이 보죠. 세븐업 코크다운이라고 그러죠. 페이셜 너브가 위에 있고 코글리어 너브가 아래에 있고 뒤쪽으로는 슈페리어 베스티뷸라 너브와 인페리어 베스티뷸라 너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안면신경이 다치면 안면신경 마비, 코클리어 너브가 다치면 돌아선 난청, 베스티뷸라 너브가 망가지면 전정신경염, 여기 종양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 이 네이도라는 아주 좁은 이 귀 부분에 병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의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이가 코랑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관이라는 거죠. 유스타키안 튜브라고 하는데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이 이관이 열려서 중이와 비강 사이에 공기 교통이 되고 배액이 가능하게 되죠. 즉 나쁜 물은 나가고 깨끗한 공기는 들어오는 그런 일종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위에 있는 공기가 쭉 코랑 이어지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주변에는 지방 조직도 있고 근육이 있어서 침을 삼킬 때마다 이게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유소화에서는 그게 수평으로 되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육도 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유소화 이관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환기 배액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아까 같은 그 삼출성 중이염이나 귀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것이 바로 유소화의 이런 이관의 성인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병이 생긴다는 거죠. 이과 해부학에서도 이 그 청력 검사와 관련된 것도 학습 목표가 꽤 많습니다. 뭐 하나하나 보시면 아가가 잘 말을 잘 듣지 못해서 부모님과 왔어요. 고막도 다 정상인데 뭐 한 번 될까요? 순음 청력 검사, 즉 우리가 말하는 청력 검사를 퓨어 톤 오디오메트리라고 하고요. PTA라고 부릅니다. 우린 의사니까 품위 있게 불러야죠. 소리라는 거는 주파수와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와 앰플리튜드로 나누는데 이렇게 그 프리퀀시와 앰플리튜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라는 것은 파장이 아주 길어서 로우 프리퀀시냐, 아주 빠르고 짧아서 하이 프리퀀시냐. 그러니까 남자들 목소리, 여자들 목소리, 고음, 저음, 고음, 베이스, 소프라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폭 같은 경우는 앰플리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DP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0dB의 SPL은 센티메타당 0.0029의 힘이 가해지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재는 거는 이 SPL로 재지 않고 히어링 레벨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dB 히어링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0dB라는 거는 정상인 젊은이들이 귀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평균 역치를 말합니다. 그거는 프리퀀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0dB 히어링 레벨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면 중간에 우리 회화 영역은 꽤 작은 소리도 잘 듣고 저음이나 고음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dBSPL로 하면은 이런 기준의 것이 0dB 히어링 레벨이 되고 우리는 항상 이 0dB 히어링 레벨을 인간에서는 이제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개 우리가 0dB라고 하는 거는 최소 가청 역치고 한 20에서 40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그 대화 소리가 되고요. 100이 뭐 총소리, 120 되면은 뭐 아주 그냥 비행기 소리 같이 아주 고통하고 불쾌한
아주 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죠. 이쪽이 이제 프리퀀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파수. 그리고 작은 소리, 이쪽이 앰플리튜드여서 dB 히어링 레벨로 되어 있는데 0dB부터 이제 120dB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말 소리들은 대개 여기에 있는 거죠. 모터사이클이나 베큐이나 아주 밴드나 에어플레인, 폭발음 같은 것들은 이 큰 소리에 속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청각도로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음, 중간 높은 음으로 나누고 노말, 그리고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프로파운드. 점점 이쪽으로 못 듣는 거죠. 0dB가 정상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리면 한 40dB 망가지면 보청기라고, 60dB, 70dB 망가지면 장애인 진단을 받고 100dB, 120dB를 듣는다는 것은 전혀 못 듣는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음을 정기적으로 발생시켜서 각 주파수별로 청력 역치를 측정해서 청력이 얼마나 소실됐나, 청력이 얼마나 좋고 나쁜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피검자가 한 50% 확률,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 5번 중에 3번을 들을 수 있는 해당 주파수의 최소 음 강도를 우리가 청력 역치로 정하죠. 대개는 이제 1kHz에서 시작해서 2, 3, 4, 8 검사하고 다시 1kHz를 다시 하고 500, 250, 125 순으로 검사합니다. 1kHz가 가장 이제 우리 음역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대화 음역대를 먼저 검사하고 고음, 저음 순으로 검사한다는 거를 이제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dB 검사하고 그래서 뭐 이게 10이냐, 2dB 검사해서 뭐 20, 4천 하면은 30dB, 8천 하면은 뭐 한 40, 뭐 500, 250, 125였더니 뭐 정상. 이런 뭐 소음성 난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음 청력도는 이렇게 검사음의 주파수를 dB 히어링 레벨로 표시하는데 우측은 동그라미 빨간색, 좌측은 X 파란색으로 기도 청력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못 듣는 스케일 아웃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 오른쪽 귀는 적색, 왼쪽 귀는 청색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이죠. 오른쪽 귀는 정상이네요. 그죠? 0, 10, 10, 10, 15, 15, 20 정상. 뭐 약간의 고음 난청이 있지만 정상으로 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본 컨덕션도 안 좋고 에어 컨덕션도 안 좋네요. 근데 에어 컨덕션을 기본으로 보면 이게 보면 저음에서 65, 65, 70, 90, 95, 120, 110, 이 뭐 전혀 못 듣는 거죠. 요거 직선으로 다 연결해 놨죠. 전혀 못 듣는 거는 전혀 못 듣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죠. 이건 다 직선으로 표시를 해 놔서 정상이냐 이런 난청이 있느냐를 우리가 청력 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청력 계산법은 중요해요. 그래서 대개는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만 그 회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6분법으로 A, EB, EC, D 해가지고 그걸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이 이게 10이고요. 이거 10이니까 20, 이거 10이니까 20, 이거 15니까 15, 이거 6으로 나누면 한 10.8쯤 되고 좌측은요? 65, 70 곱하기 2니까 140, 90 곱하기 2니까 180, 요거 120. 그거를 6으로 나누면 84.2가 되네요. 그죠? 즉 1, 2kHz에 더 가중치를 둔 6분법으로 계산해서 청력을 계산한다. 요거는 꼭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네, 뭐 기도 청력 검사하는 거는 뭐 하강법과 상승법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뭐 그렇게 뭐 몰라도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뼈로 전달되는 진동은
골도 청력 검사를 하고, 이쪽으로는 기도 청력 검사를 하는데,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으로 검사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40dB 이내의 청력 소실을 최저 사회생활을 위한 필요한 서비서블 히어링이라고 해요. 40dB 넘어가면 제가 보청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5까지가 정상, 26에서 40까지가 좀 난청이 있구나. 41에서 60까지가 모더레이트, 시비어, 81이 넘어가면 프로파운드로 아는 게 WHO의 기준이고요. 또 다른 기준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고막이나 이소골에 문제가 있으면 골전도와 기도전도가 이렇게 틀려요. 즉 고막이나 이소골을 통해서 증폭되는 청력이 더 낮은 거죠. 그걸 우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그러고, 아예 달팽이관 자체가 망가지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각신경성 난청,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난청은 우리가 혼합성 난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요? 보청기 해야죠. 보청기는 이렇게 귀걸이형, 귓속형, 그리고 고막형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보청기를 해주는데, 뭐 경도에는 작은 거, 심도에는 큰 거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청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보청기 할 때는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본인 귀에 맞게끔 이렇게 장착을 해주죠. 임피던스 청력 검사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임피던스 청력 검사라는 거는 웨이도를 밀폐한 상태에서 웨이도에다가 압력을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고막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 고막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막이 이렇게 밀렸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를 관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정상인 거죠. 약간 물기가 있으면 요 C가 되고, 안에 이제 물이 있거나 어떤 종양이 있어서 완전 딱딱해서 고막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B 타입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A가 정상이구나, B는 삼출성 중이염이 있구나, 요거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를 내볼까요? 아가가 감기 후에 이렇게 삼출성 중이염이 왔어요. 임피던스 청력상은 타입 B를 보이겠죠? 고막은 엠버 칼라, 그쵸? 터비드 하면서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삼출성 중이염. 그리고 요즘에 이제 ABR이나 ASSR이라는 기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순음 청력 검사라는 게 이제 개인이 소리가 들리면은 단추를 꼭꼭 눌러서 반응하는 어떤 그 주관적인 검사라면, 이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고 그래서 이제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청성 안정 반응 검사, ASSR, Auditory State Response라고 하는 거는 일정 소리, 클릭 음이나 피리오딕한 오디토리 스티뮬라이를 들려주고 뇌파를 재서 소리를 객관적으로 듣느냐를 검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음 청력 검사의 진위를 이렇게 보조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순음 청력 검사를 한 3번 했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ABR이나 ASSR을 해봤는데도 그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거짓부렁이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증명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아가들의 같은 경우는 이런 순음 청력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뇌파 검사를 해야 우리가 정확한 청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BR, ASS라는 거는 객관적인 뇌파를 통한 청력 검사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의사가 되려면 항상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해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나 선생님들한테 하는 그런 이 강의, 아까 그 청력 검사나 어지럼에 관련된 것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강의를 모르시겠으면 이거 들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학
교과서를 우리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했고, 어지럼에 관련된 거는 제가 김영사를 통해서 이 어지럼증의 모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과대학 생활하면서 너무 힘드실 텐데 아무튼 이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야 그 당신의 그 밝은 미래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잘 이겨나가시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